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학 화학연락국가 반복토론 제7강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7강의 4절과 5절입니다. 4절은 자유에너지와 기본 변수들인, 연력학 기본 변수들인 PV, T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5절은 분몰 성질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그로부터 화학 포텐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 화학 포텐셜을 가지고 변화를 다루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너지와 PVT 관계는 헬몰츠 에너지, 자유에너지, 첫 번째 자유에너지인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 조건에서의 자유에너지인 헬몰츠 에너지와 그 다음에 등압 조건에서의 자유에너지인 깁스 자유에너지, 이것들과 온도 T, 부피 V, 그리고 압력 P는 어떻게 의존되는지 하는 것을 차례차례 보겠어요. A와 G의 경우는 T와 V에 대한 A의 변화를 먼저 보면, 앞에서 라운드 A, 라운드 TV는 마이너스 S였고, 그 다음에 라운드 A, 라운드 VT는 마이너스 P였어요. 여기에서 S와 엔트로피는 최소값이 0이었죠. 압력이라는 것도 최소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S와 P는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A라는 것은 헬몰츠 에너지 A는 온도가 변화할 때 헬몰츠 에너지는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부피 변화에 따른 헬몰츠 에너지 변화량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A는 온도 또는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상 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부피, 부피가 일정할 때 등부피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는 변화와 등온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변화는 이게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델타 A가 마이너스면 뭐예요? 자발적이었죠. 따라서 등부피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등온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그러한 변화들은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T와 P에 대한 G의 변화를 보면, 앞에서 라운드 G, 라운드 T, P는 마이너스 S였고, 라운드 G, 라운드 P, T는 V였어요. 여기에서 S 항상 플러스 값이고, 부피도 역시 마이너스 부피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피 항상 플러스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 G는 압력이 일정할 때 등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이게 증가하면 이게 항상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려면 G는 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온에서 즉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델타 G 값이 이거 플러스 값이 되려면 델타 G 역시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G는 등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깁스 에너지는 감소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도 상승에 따른 몰 엔트로피 SM이 이것이 큰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죠. SM이 크면 클수록, S값이 크면 클수록 델타 G값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부피가 큰 기체상이 액체상이나 고체상보다 압력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7.1이 되겠는데요. 기체, 액체, 고체를 깁스 에너지와 온도와의 관계를 보면
이와 같이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기체가 급격하게 가장 크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그거보단 덜, 그 다음에 고체가 가장 밋밋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압력에 따른 변화는 기체가 가장 크게 급격하게 커지고 액체가 그 다음, 고체가 그 다음 순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깁스 에너지의 온도와 압력에 따른 변화는 온도에 따른 변화는 마이너스 S. 그래서 깁스 에너지의 온도에 따른 변화는 라운드 G, 라운드 GP는 마이너스 S였어요. 여기서 G의 정의가 H-T였으니까 S는 T분의 HG가 되겠죠. 그러므로 라운드 G, 라운드 GP는 마이너스 T분의 H-G가 되고 평형을 다룰 때는 G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T분의 G로 다루는 것이 편리해요. 그래서 G equal H-TS로부터 T로 나눠주면 T분의 G는 TH-S가 되겠죠. 그러면 라운드 GT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요거는 요게 그대로 오니까 라운드 T, T분의 H 마이너스 라운드 S, 라운드 T, P가 되겠죠. 요거는 T분의 1의 함수니까 요거는 여기서 S는 상수가 되니까 이걸 미분을 하면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T 자승분의 H가 돼서 라운드 GT, 라운드 TP는 마이너스 T 자승분의 H가 됩니다. 이거를 깁스 헬레몰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델타 G, 전체 변화량 델타 G를 쓰면 이거는 마이너스 T 자승분의 델타 H가 되겠죠. 온도 변화에 의한 최종 온도에서의 그럼 맨 나중 반응이 끝났을 때, 변화가 끝났을 때 그때 온도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인테그랄 Ti에서 Tf까지 D, T분의 델타 G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델타 H 앞으로 빼내면 인테그랄 T 자승분의 1 DT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요게 T분의 1이니까 델타 G, TF분의 델타 G, TF 마이너스 나중 온도 TI분의 델타 G, TIF의 델타 G. 요거 T자승분의 1 미분하면 T분의 1이 되니까 델타 H, TF분의 1 마이너스 이거 적분하면 TF분의 1이니까 델타 H, TF분의 1 마이너스 TI분의 1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 최종 온도의 델타 G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최종 온도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니까 그게 델타 G, TF가 될 테고 그러면 요항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거 곱해주면 TF TI분의 델타 G, TI 플러스 델타 H, TF분의 1 마이너스 TI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298.15K 표준 상태에서 수은 HG 기체의 델타 FG0는 31.82 kJ 몰-1이고 델타 FH0는 61.32 kJ 몰-1이다. 400K에서 델타 FG0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98.15에서부터 400K에서의 델타 FH0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등압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최종 온도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 델타 GTF는 이렇게 앞에서 식으로 구해졌어요. 여기에다가 각각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TF 최종 온도 400K, 그 다음에 델타 G I 31.82 kJ/-1, 온도 298. 초기 온도 298.15K였고, 델타 H 61.32 kJ/-1이고, 나중 온도 400K분의 1, 처음 온도 298.15K를 집어넣어서 전체를 계산하면 21.73 kJ/-1이 얻어집니다. 깁스 에너지의 압력에 따른 변화를 보면, 압력과의 관계를 보면, 연력학 기본식 dg는 -sdt 플러스 vdp였어요.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sdt가 지워질 테고, 이때 압력이 PI에서 PF로 변했다. 압력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와의 관계를 보면, 그러면 델타 G는 이거 지워지니까 인테그랄 PI에서도 PF까지 VDP 해서 구하면 되겠죠. 델타 G는 GF-GI이고, 이 식을 GF와 몰당 G값, GMF에 대해서 나타내면, GF라는 것은 초기 값에다가 변화한 값으로 더해주면 되니까, 델타 G가 이거죠, 변화량이. 그러면 몰당 값은 초기의 몰당 값 플러스 PI에서 PF까지 VM, DP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응축상은 액체나 고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고, 이 응축상에서 몰 부피는 응축상, 즉 액체나 고체는 몰 부피가 압력에 따라서 거의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로 따라서 다뤄주면 GMF는 GMI 플러스 VM, 이게 상수로 다룰 수 있으니까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PF-PI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GM은 플러스 VM 델타 P다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체의 몰 부피 VM은 응축성에 대해서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압력에 크게 의지하죠. 기체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2분의 1로 줄어드니까요. 이상기체의 경우 VM은 P분의 RT였어요. PVM은 RT였으니까 VM에 대해서 하면 P분의 RT가 되고, 그러면 GMF는 GMI 플러스 P 대신에 RT를 넣으면 RT 하고 나올 테고, V 대신에 RT를 넣으면 RT는 상수로 빼내고 P분의 DP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랬다시피 G는 GMI 플러스 RT, LN, PI분의 PF가 되겠어요. 이산기체의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초기 압력이 1바라고 하면, 표준 상태에서는 1바이면 GM은 GM0 1바일 테니까 1바, 표준 상태라는 표시로 0을 넣고, 그 다음에 RT, LNP, 이게 1이니까 PF 대신에 P로 쓰면 RT, LNP가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GM은 GM0 플러스 RT, LNP 그래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M이라는 것은 표준 상태의 값에다가 RT, LNP, RT는 상수이고 여기 LNP는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 7.2와 같이 압력에 대해서 로그 함수 쪽으로 변화하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7.4 다음 조건에서 일어나는 몰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GM을 구하시오. 첫 번째, 마이너스 10도씨에서 밀도가 917kg 몰 미터 마이너스 3승인 얼음을 1바에서 2.0바로 등원 가압했을 때, 두 번째, 25도씨의 수증기를 1.00바에서 2.00바로 등원 가압했을 때, 이때 수증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하라. 첫 번째는 얼음을
얼음이니까 지금 응축상이라는 얘기죠. 고체인 얼음. 두 번째는 수증기니까 이건 기체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축상 물질과 기체상 물질의 등온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기수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하는 게 예제 7.4 문제예요. 응축상 물질이니까 델타 GM은 VM PF-PI에서 구하되고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의 그럼 몰 부피 VM을 구해야 되겠죠. 몰 부피를 밀도로부터 계산하면 밀도라는 것은 질량나누기 부피한 거니까 VM은 질량 이만큼을 밀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18.0 곱하기 10^3 kg 몰 마이너스 1몰이 18.9g이니까 18.0 곱하기 10^3 kg 몰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917kg 메타 마이너스 3.9kg 나눠주면 몰 부피로 나눠주면 몰 부피 VM이 얻어졌어요. 그러므로 이거 계산하면 1.96 곱하기 10^5승 메타 3승 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밀도 D는 뭐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므로 델타 G는 VM-VF 하면 VM 1.96 곱하기 10^5승 메타 3승 몰 마이너스 1이고 나중 압력 2.00 바 처음 압력 1.00 바 그래서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니까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하고 그래서 계산하면 1.96 줄 몰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체상인 경우죠. 기체상이니까 이상기체이면 초기 압력이 1바인 기체의 델타 G0, 델타 GM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GM은 초기 압력이 1이니까 델타 GM은 RT-LNP가 되고 R 표에서 갔다 오면 8.34 줄 K-몰 마이너스 온도 T 298.15K 초기 압력 2니까 LN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7 kJ 몰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7강의 마지막 분몰 성질과 화학 포텐셜을 보겠습니다. 이 분몰 성질과 화학 포텐셜은 8장에서부터 다루는 그런 순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의 경우를 다루는 데 꼭 필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열린 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닫힌 계와 또는 고립계의 경우에 대해서만 다뤄왔는데 열린 계, 즉 물질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연력학적 성질들은 어떻게 다룰까? 즉 물질의 몰수가 변화하는 경우에요. 분몰, 그래서 그 물질의 부피를 다루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게 분몰 부피인데 분몰 부피는 어떤 물질, A라는 물질, 특정 물질의 몰 부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 중에 A라는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 이것을 다루는 것이 분몰 부피입니다. 분압과 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다른 성분의 양이 일정할 때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하고 다른 성분의 양도 일정한 때 그러한 상태에서 특정 성분 I를 미소량 첨가하면 그거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하겠죠. 이 첨가된 I 물질의 몰당 변화하는 부피, 이거를 분몰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와 성분 물질의 몰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돼요. 전체 부피는 각 성분들의 몰수에 따라서 전체 부피가 결정되겠죠. 즉 A가 1몰, B가 2몰, C가 3몰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면 전체 부피는 각
각각의 물질들의 1번 물질의 몰수, 2번 물질의 몰수, 3번 물질의 몰수의 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부피의 미소 변화량, I라는 물질에 따른 미소 변화량은 A 물질, 1번 물질을 다른 물질들은 다 고정시켜 놓고 그때 온도, 압력이 일정하고 다른 물질들의 양도 고정시켜 놓고 1번 물질만 넣었을 때 부피 변화량,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고정시켜 놓고 2번 물질을 넣었을 때 부피 변화량, 또 3번 물질을 넣었을 때 부피 변화량, 이것들의 부피 변화를 전체 더하면 그게 전체 부피가 되겠죠. 그것을 식으로 쓰면 dV는 시그마 I 라운드 V 라운드 NI TPN 프라임이라 하고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1번 물질의 전체 물질들의 몰수 변화는 그러면 이 부피 변화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dNI는 부피 변화, 부피들의 전체 부피함 거기에 dN 한 것이 전체 dNI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물질 부피, I 물질의 몰 부피는 나머지 다 일정하게 해놓고 그 I번 물질만의 물질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량, 그게 I번 물질의 몰 부피가 된다 하는 것이 분몰 부피의 정의예요. 그래서 V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몰당 부피, 어떤 물질의 몰당 부피는 그 물질을 넣었을 때 변화한 부피다 하는 것이 바로 분몰 부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분 A와 B로 구성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이 있다고 하면 이때 A가 DNA, B가 DNB만큼 첨가될 때 그거에 따른 부피 변화는 즉 이 부피 V가 NA와 NB의 함수인 그러한 경우가 되겠는데, 그러면 DV라는 것은 라운드 V, 라운드 NA, 나머지 고정시켜 놓고 DNA,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NB, 나머지 고정시켜 놓고 DNB,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럼 전체 부피는 여기에 인테그랄 하면 되니까, 그럼 인테그랄 각각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NA까지 VA, DNA 플러스 0에서부터 NB까지 VB, DNB 하는 것이 될 테고, 이거 적분하면 VV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NA, DNA 하면 NA가 되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NB까지 DNB 하면 NB가 되죠. 그래서 전체 부피 V라는 것은 A의 몰 부피 곱하기 그거의 몰수, B의 몰 부피 곱하기 그거의 몰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몰 부피는 그런데 이 분몰 부피라는 것은 몰 부피하고 달리 항상 플러스 값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두 물질을 섞었을 때 그것이 단순하게 합해진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갖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황산 마그네슘의 경우에 MgSO4 황산 마그네슘을 이 농도가 아주 묽을 때, 묽은 0에 가까울 때 분몰 부피는 마이너스 1.4cm 삼수 몰 마이너스, 즉 오히려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예요. 물에다가 아주 황산 마그네슘 아주 약간만 집어넣었을 때는 오히려 부피가 수축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물 분자와 황산 마그네슘 입자들이 창물을 형성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오히려 부피가 수축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몰의 MgSO4를 다량의 물에 섞으면 오히려 금방 얘기했듯이 부피가
1.4cm 3cm만큼 수축한다 하는 그러한 현상도, 그러한 것도 있다. 그래서 분모를 부피라는 것은 항상 플러스 값을 갖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분모를 깁스 에너지와 그럼 화학 포텐셜 관계를 보면, 화학 포텐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물질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화학 포텐셜이라는 개념 뮤J로 나타내는데, 이 뮤J라는 것은 일종의 분몰 개념이고, 그 뮤J는 뭐냐면 분몰 깁스 에너지를 뮤J 화학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포텐셜은 것은 물질의 양을 변화시켰을 때 그 몰수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 그게 화학 포텐셜입니다.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1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화학 포텐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화학 포텐셜이다. 따라서 뮤J는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 몰당 깁스 에너지가 뮤J가 되겠죠. 그래서 두 성분이 혼합했을 때에 대한 깁스 에너지는 G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뮤ANA 플러스 뮤BNG가 되겠습니다. 아까 분몰 부피에서는 VANA 플러스 VBNG였는데, 이제 깁스 에너지는, 혼합물의 깁스 에너지는 뮤ANA 플러스 뮤BNB가 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U, 엔탈피 H, 헬몰츠 에너지 A로도 이 화학 포텐셜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표현된 화학 포텐셜은 내부 에너지에 대한 것은 라운드 U, 라운드 N제, 그 다음에 SVN 프라임. 그 다음에 엔탈피에 대한 것은 SPN 프라임. 그 다음에 헬몰츠 에너지에 대한 것은 TVNP.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는 TPN 프라임입니다. 실제 기체의 깁스 에너지하고, 그럼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루냐 하면, 이 실제 기체를 다루기 위해서 퓨가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하는데, 실제 기체는 몰 부피가 P분의 RT로 표현되지 않았죠. 실제 기체의 경우는 반대로 봤을 때 기체이건 이와 똑같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간단한 식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따라서 몰 깁스 에너지 역시 P로 나타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모양은 똑같은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퓨가시티라는 거예요. 퓨가시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제 기체의 압력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의 G를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P 대신에 사용하는 함수다. 압력 P 대신에 실제 기체가 실제로 나타나는 압력을 퓨가시티 F로 나타낸다. 그러면 실제 기체에 대한 화학 포텐셜은 뮤는 뮤0 플러스 RT P0분의 P 대신에 F 퓨가시티 넣어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퓨가시티는 그 B를 P분의 F를 퓨가시티 계수 파이로다가 나타내주고, 그러면 이 파이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가 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체는 P가 0이 되면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하기 때문에 P가 0으로 갈 때 P분의 F는 1이 되죠. 서로 똑같은 값이. PF가 이상 기체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P의 값이 되기 때문에 P가 0으로 가면 P분의 F는 1이 됩니다. 그러면 뮤는 뮤0 플러스 RT에 대한 P0분의 F였는데, 그걸 풀어서 쓰면 뮤는 뮤0 플러스 RT에 대한 P0분의 P하고 그다음에 RT에 대한 파이를 사용하면 이제 퓨가시티 계수를 가지고
이거는 이상기체의 값에다가 이상기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첨가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퓨가시티, 질소 퓨가시티하고 퓨가시티 케이스를 보면 질소의 경우에 압력이 1일 때 퓨가시티는 0.995가 되고, 그러면 파이는 이거를 1로 나눈 F를 P로 나눈 것이니까 파이는 0.995가 되고, 10바가 되면 F는 9.956이 되고, 파이는 0.996이 되고, 100바가 되면, 300바가 되면 306.6이 돼서 1.005, 1000바가 되면 F는 1839에서 1.835에서 점점 더 압력이 높아질수록 퓨가시티 계수가 점점 1보다 점점 그 비율이 1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실제 기체도 이상기체에 가까워서 1에 접근하고, 압력이 높아지면 1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유에너지와 PVT 관계는 깁스에너지의 온도와 압력에 따른 변화는 라운드 T분의 G를 사용하면 라운드 T분의 G, 라운드 T는 마이너스 T자승분의 H가 되고, 이게 깁스 헬머홀트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델타 값은 마이너스 T자승분의 델타 H에서 구하면 되고, 그리고 나중 온도에서의 반응이 끝났을 때의 델타 G를 구하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져서 이 시계의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보았고, 일정 온도에서의 평 델타 G 값은 초기의 G 값에다가 변화량 VM, PF-PI, 응축상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서는 그 변화량이 RT, LN, PI분의 PF가 돼서 초기 값에다가 이 값을 더해서 구하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압력이 1바이면 GM은 GM0 플러스 RT, LN, P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열린 계에서, 즉 혼합물이 됐을 때 성질을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이 분몰 성질이고, 분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분몰 부피를 보면, 분몰 부피는 몰수 변화에 따른, 그 물질만의 몰수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이고, 그래서 A가 DNA만큼, B가 DNB만큼 첨가됐을 때, 그때 부피 변화량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때 부피는 VANA 플러스 VBNB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몰 깁스 에너지를 다른 말로 하면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고, 화학 포텐셜은 물질계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또 분몰 개념이기 때문에 몰수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량, 특정 물질의 몰수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 그것이 그 물질의 화학 포텐셜이다. 그리고 깁스 에너지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그러므로 내부 에너지일 때는 변화하지 않는 게 SVN 프라임, 그다음 H는 SPN 프라임, A는 TVN 프라임이고 G는 TPN 프라임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성분의 혼합물에 대한 깁스 에너지는 G는 UANA 플러스 UBNB로 얻어진다. 그리고 실제 기체의 경우에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퓨가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퓨가시티는 기호로 F로 나타내고, 이 F는 실제 기체가 나타낸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 기체에 대한 화학 포텐셜의 척도이고, 그러면 U는 U0 플러스 RT-LN P0분의 F가 되고, 이 관계로 이것을 P분의 F를
비율로 나타내준 것이 퓨가시티 계수이고, 그래서 P분의 F, 이게 파이로다. 퓨가시티 계수를 정의하고, 이 계수를 비교하면서 1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느냐 하는 것이 이상기체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학 포텐셜은 표준 상태의 화학 포텐셜 더하기 화학 포텐셜을 변화하는데, 요거 퓨가시티를 이용하면 표준 상태의 화학 포텐셜 더하기 RTLN P0분의 P, 이상기체에 대한 것, 플러스 그 편차, 퓨가시티 계수로 나타내는 RTLN 파이를 더해주면 그 지점에서의 화학 포텐셜 뮤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강 자유에너지와 변화의 방향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